이 부적절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라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 행동조차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점점 죽고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20대 우울증을 겪으면서 개인기 기준이 함께 온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 외에는 대인 관계를 하려고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나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나서부터 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자기계발서에 보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인맥을 납치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나는 책에 나온 것처럼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자리에도 괜찮다고 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숨기면서까지 인맥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만남을 합니다. 혹여 그 과정에 실수가 있어도 솔직하게 진지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상대도 나의 진심을 느낄 것이고 서로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가고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니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앞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나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변 시대가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의 나 말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명상과 마인드 공부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보면 명상과 마인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상, 마인드 공부는 종교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명상과 마인드 공부는 필수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TV나 책을 보면 명상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구글을 비롯해 여러 기업에서도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매일 아침 루틴으로 명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자기계발서에서도 읽어봤을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의 공부를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생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찾았다면 이제 당신도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원하는 진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많은 아이의 생각을 하는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에게 학부모님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냐면서 우리 아이는 이게 부족하다, 다른 아이는 여기까지 하던데 라며
아이의 학습 결과에 불평을 늘어놓곤 합니다. 나는 어학원 5년째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최소한 1년 동안은 함께 하기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함께 지낸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나와 오래 수업을 한 학생들은 한 명은 해외로 유학하며 한 번 다녀오지 않았지만 영어 실력과 바람은 원어민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영어를 잘해요? 저와는 따로 다른 추가 수업을 만나는 동안 많은 질문을 나에게 한다. 그렇게 나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 4년을 함께 하면 그래도 어느 날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부모님이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늘 칭찬을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이 영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그 학생을 가르치고 학교 캠프를 다니며 느낀 것입니다. 한 번도 강제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스스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늘 대화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수학 학원도 기본적으로는 2-3개라든지 영어 학원도 2개, 예체능 학원이나 비롯해서 논술, 과학, 학원 등등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다가 하루를 끝내게 됩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학생들과도 편하게 대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가끔 보충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힘들다며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더 하래요. 학원 다녀와서 숙제하고 다음에 1시쯤 자야 해요. 이 선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주말에 더 바빠요. 이와 같이 아이들의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숙제는 줄여줄 수 없어 숙제를 나서면서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충을 오는 학생은 수업과 동시에 숙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주고도 하는 편입니다. 나는 가끔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꿈에 따른 영어 방향을 컨설팅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듣는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없어요. 몰라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건물주나 될래요. 아니면 유튜브나 해야 하나? 이런 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저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학교나 학원, 집에서만 밥 먹으러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4, 5학년이 돼서야 영어를 시작하고 학원 한두 개 다니고 와서 저녁 시간 전까지 아이들과 할당 별당을 하며 놀았던 기억뿐입니다.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이 모두 아쉬워하며 헤어졌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내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 꿈과 미래에 있어서는 나를 부모님께 존중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학원에 쫓기지 않아서 시간이 많았기에 늘 장래희망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가 여러 바뀌는 것이 장래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학원 숙제부터 걱정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한국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학원 하나 돌리더라도 아이의 꿈을 세팅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꿈은 봐줄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세팅하고 거기에 오는 세부 계획들을 아이와 같이 설계해 본다면 그 다음은 스스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수학 학원 하나 돌린다고 아이가 수학의 나도의 수준이 떨어질까 걱정하는가요? 그것보단 아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